중간에 끊어 죄송한데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뭐 제한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다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되던데. 그 어제 검사 친구 하나가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안 되고 딱 제압을 했죠. 우리 권혜연 변호사가 내가 말을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인다. 들어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잘했죠. 예, 바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뒷얘기를 저렇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무나 잘했죠. 라고 자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일각에서는 이거 슈퍼챗용 아니냐, 지지자들에게 들려주기용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뭐 기자는 기사를 통해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 말하고 변호인은 법정에서의 변호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본인이 할 말이 많겠지만 이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은 누구를 변호하기 위한 것인데 여튼 국민들이나 아니면 재판부에게 잘못된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거든요. 내가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임했다고 했을 때 지기현 판사가 이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본인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배려를 해줬다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전략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본인이 도리어 중간에서 일을 잘 못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다만 민주당에서 이 상황을 두고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혐의 나왔습니다.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끝나가는 마당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지기현 판사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것처럼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최근에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이 이른바 비상계엄 모의 시기에 대해서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또 계엄에 대한 인식을 내비친 시점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 바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가 큰 흐름상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다면 변호인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주는 게 사실상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유무죄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혐의에 대한 최종 결정, 1심 결정이기 때문에 예.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과도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좀 기다려주는 것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오늘 아침 신문의 사설 제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이렇게 분류되는 그 언론사들 골고루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조선일보는 볼썽사나운 윤측 재판 행태 얻는 게 뭔가, 한국일보는 극우 선동장으로 만든 변호인들 이렇게 했네요. 뭐 다른 신문들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막판까지 국민을 모독했다. 한겨레는 침대 재판으로 국민의 부활을 돋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그러니까 얻는 게 뭐냐,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얻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토요일은 좀 집중도가, 언론의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평일로 넘겨볼까? 그렇게 해서 우리 발언을 좀 더 퍼뜨려 볼까? 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얻는 게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어차피 형은 중형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법정을 이렇게 모독하면은 판사들이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렇게 해서 판결에 더 높은 형을 저는 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 있는 극단적인 극우화 현상과 이른바 밈 현상, 소취 현상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절벽에 올라가서 자기 밈 찍고 사진 찍다가 돌아가신 분 있다고 해요. 예. 근데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좀 이거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분들은 우리 일반적인 5천만 국민들과 다른 자기들만의 유니버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아스팔트 지지자들과 유튜버와 그들이 쏘는 이 슈퍼챗과 그들이 적어주는 댓글에 의해 가지고
5천만 국민이 함께 살고 있는 현실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가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과만 소통하면서 국정을 그들만의 유니버스로 끌고 가지 않았나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청산이라는 표현도 아깝고요. 오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고요. 결국은 또 이러면 또 직위원 판사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재판이라는 것이 법률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직위원 판사가 이런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면은 양형이 중하게 나오든 약하게 나오든 양쪽으로밖에 저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 품위를 훼손하고 법정의 신성함을 훼손시킨 것은 직위원 판사다. 뭐 직위원 판사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하라고 이야기하는 법정을 진행할 만한 자격이 있나라는 비판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